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침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 몸의 생명의 중심이 오장육부에 있는데, 이 오장육부의 기운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통로, 즉 경락에 침을 놓아서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절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그 근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가 만약 약해서 허약해서 병이 되었다면 경락을 통하여 침을 놓아서 오장육부의 기운을 보호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오장육부에 사기가 들어와 있으면 그 사기를 경락에 침을 놓아서 그 침자리로 배출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침으로 병을 치료하는 원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부적으로 어깨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국부적인 통증이 있거나 또는 운동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위를 통과하는 경락의 기운이 제대로 소통되지 못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 경락의 기운이 제대로 소통되도록 침을 놓아서 보살을 해서 치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락에 무조건 침을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그 통로, 즉 경락에는 우리가 채피에서 침을 놓아서 그 경락의 기운과 맞닥뜨리기가 쉬운 곳이 있으며 그 쉬운 곳이 바로 혈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 지하에 물이 흐른다고 아무 곳이나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잘 수맥을 판단해 가지고 우물을 파게 되면 아주 깊게 파지 않아도요 물이 잘 나오는 곳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침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게 찌르지 않아도 경락의 기운과 잘 맞닥뜨리는 곳이 혈자리인데요. 그런데 우물이야 뭐 제대로 팠는지 안 팠는지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침이야 어떻게 놓아도 그 물이 나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질 않으냐. 이게 내가 지금 침자리에 제대로 놓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상고시대에는요, 황진학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의 심성이 순수해서 의사가 침을 놓으면 그 손끝에서 바로 경락의 기운을 느끼고 침이 정확히 들어 마신 것인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요, 인간의 마음이 자꾸 순수함에 멀어져서요, 더군다나 저같이 아주 못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손끝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명의들이 오랜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사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경락에 침을 놓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랜 임상의 경험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그 경락에 정확히 맞아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환자가 그 침 맞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뻐근한 느낌이 있거나 또는 시려오거나 또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있거나 또는 마비되는 느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정확히 침을 놓은 것이고 경락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고 경락의 기운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득기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래서요, 침을 놓았지만 득기 자체가 되질 않았다면 침의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명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락에 침이 꽂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경락의 기운을 조절해서 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도 수맥이 지나가는 위에 파이프를 꽂았지만 그 파이프가 수맥의 깊이에 딱 맞아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원리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의사들이 꼭 침을 놓으면 환자분들에게 뻐근하십니까? 또 어떤 감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늘 물어보면서 듣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듣기가 전제되어야만 그 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의들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침구 치료의 원리가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절해서 약한 자는 강하게, 사기가 있는 경우는 사기를 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즉 듣기가 그 시작으로 그 후에 어떻게 보살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양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요 수없이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허한 자를 허하게 하지 말고 실한 자를 실하게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즉 침을 놓아서 치료를 하면서 아무렇게나 침을 놓아서 허한 사람을 더 허하게 하면 병이 더욱 깊어질 것이겠죠. 근데 사기가 넘치는 사람을 또 거기다 기운을 보여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가 더욱 기승을 빌어서 병이 더욱 심해지겠죠. 따라서 황제내경에서는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기를 허한 자를 허하게 하지 말고 실한 자를 실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병이 더욱 깊어지고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수도 없이 많은 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기를 한 후에요, 보사가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사를 정확히 하려면 환자의 병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야 어디가 허하고 어디가 실한지를 알아서 그에 맞추어 보호하고 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의사들은 침을 놓음에 있어서도 허리 아프다고 허리에 놓기 전에, 어깨 아프다고 어깨에 놓기 전에 늘 정확한 진단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허리가 끊어지듯 아파서 움직일 수 없어 왔는데 이놈의 못생긴 원장놈은 앉혀놓고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역정내지 마시고요. 의사들이 왜 환자들을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럴 때 잘 대답해 주시는 것이 도리어 병을 제대로 빨리 치료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의원에 오시면요, 의사들이 진찰하고 여쭤보는 말들에 정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도리어 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자, 그럼 모두들 즐겁고 복된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